이 물 맑고 이 아름다운 여주로 오는데 정말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하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경기도 서쪽에서 동쪽 오는 게 너무 힘들고 경기도 남쪽에서 북쪽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1, 2년 들으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쳐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멈춰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바람, 그 많은 고충을 뒤로하고 지난 4년에 지방권력 95%다 가져간 민주당이 단 하나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속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 다시 거짓말을 허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여주의 발전, 진정한 여주의 미래는 이번 2022년 6월 1일부로 사랑하는 여주 시민분들과 그리고 제가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에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기분해! 여주 시민분들의 아픔을 제가 압니다. 제가 보니까 전국에 있는, 특히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중에 여기 여주 계신 분만큼 팔당 상수원 때문에, 수자원 보호구역 때문에 집 한 칸 늘리려고 해도, 문고리 하나 새로 달려고 해도,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해도, 공장과 대학, 병원 하나 들어오려 해도 어느 하나 여의치 않았던 지난 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맑음을 보내 주신다고, 국가 안보에 기여해 주신다고, 나보다는 남이 먼저라고, 정작 우리 자식들은, 우리 새끼들은 제대로 해지 못하는데 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만 힘드셔도 됩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와 함께 여주 시민분들의 전과는 다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6월 1일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기분해!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은 희생만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지방 권력은 참고 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참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못하면서 단 한 발짝 나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를 봤더니 우리가 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의지가 없어서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통령 정부가 시행령 하나만 고쳐도 적용되는 대상 줄일 수 있고 보상도 현금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주 시민분들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측근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자신들과 자신들 패밀리에게만 배를 불리게 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주 시민분들께 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빼앗긴 권리, 빼앗긴 모든 것을 여주 시민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분해!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저 기분해가 드리는 세 가지 치유 프로젝트를 여기서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GTX입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입니다.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서울로 가는 그 버스 하나가 없어서 돌아가고 남의 차를 빌리고 걸어 바꿔가는 그 서울로 힘든 여정, 다른 경기도 가기도 엄두가 나지 않는 그 힘든 여정 이제 끝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리고 국토부와 제 친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제 친구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서 이제 여주 시민의 팔을 펴달라고, 여주 시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사는데 원도 많고 산이 넘지만 그 모두 뚫고 갈 수 있는 기차 만들어달라고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으로 올 때까지 정말 젊은 주부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빠일 것입니다. 내 아이 소중하게 키워서 이 여주에 소중한 인재 됐으면, 그래서 이 나라에 반드시 기여하는 그런 좋은 사람 됐으면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주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가 아파도 이 열이 펄펄 끓는 애를 어디 가서 맡길 수 있는 병원이 밤에 없었습니다.
광기탄병원 하나라도 있으면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그나마 나아질 텐데 그 아이를 받아줄 병원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아침밥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학교 가도 그 아이는 아침밥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하는 엄마의 고충, 형편이 어려서 아침밥을 못해주는 그 고충, 이제 그 마음에서 죄책감을 없애십시오. 아이는 엄마만이, 아빠만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가 키워줘야 되고 그리고 이 국가가 키워줘야 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가 되는 즉시 24시간 어린이 병원에서 여러분들 밤에 마음 끓일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아이들 입에 밥숟가락이 들어가면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챙기지 못해서 병원 하나 없고 학교가 없어서 아이에게 무거운 마음 가지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경기도지사에 제가 당선이 되면 교육감과 협의해서 우리 아이의 매일 아침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가 될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72년생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젊습니다. 여주에도 더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규제를 풀어드려야 되고, 그러려면 대학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매일 아침 2시간을 도로에 허비하면서 서울로 짐 빠지는 출근길, 다른 경기도로 짐 빠지는 퇴근길, 이제 그만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살만한 동네, 이제 진짜 경기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지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기업도 들어오고 반드시 병원도 들어와서 정말 살고 싶은 여주, 지난 10년간 버림받았고 지난 4년간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던 그 민주당 정권 보란듯이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분해! 이 물 맑고 이 공기 좋은 곳에서 저는 청정 기업까지 들어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갖고 미래를 갖고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놓으시는 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남겨드리고 싶은 치유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사실 지난 5년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평생 안 먹고 평생 안 입으면서 그렇게 인생 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께 어렵사리 집 한 칸 마련하는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집 있으면 죄인이요, 집에 세금을 내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음악은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신나는 음악은 제가 여러분들께 1가구 1주택 시가 9억 원 아래 모든 분들께 재산세 면제함을 알려드리는 그런 로고송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재인치료를 받고 집이 없으면 전세 월세를 전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전세 월세를 감당할 만한 대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책으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이 부동산 세금 폭탄, 이 부동산 대출 규제 폭탄, 그리고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건보료 폭탄으로 난 단 하나의 자산이 없는데, 단 하나의 재산이 없는데 이렇게 나에게 건보료 폭탄이 쏟아지는 건 제가 확실히 이 부동산 전문이어서 흥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소득이 없어도 여러분들에겐 건보료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집을 가진 게 무슨 죄입니까? 차 하나 가진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월급이 오르지 않았는데 건보료 폭탄 쏟아지게 했던 그 공시가격의 현실화, 죄송하지만 일 잘하는 부총리 김동연 후보가 한 말입니다. 언제는 수도권 규제 강하게 해야 된다고 했던 김동연 부총리가 민주당 후보 된다면 말 싹 바꿨습니다. 언제는 3기 신도시 그리고 광역교통체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던 분이 민주당 후보가 되니까 갑자기 광역교통체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진정 경기도민 그리고 여기 있는 여주 시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공약이 아닌 현실을 가져오고 헛말이 아닌 정치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일꾼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에 여주에 기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 발로 뛸 추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71년생 김은혜가 꼭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자로 사회에 들어와서 청와대를 거쳐서 그리고 대기업과 국회의원을 하면서 소중한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답이 있고 국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제가 찾아가야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책상머리에서 종이장 들고 주민분들 애써 찾아오시면 그 힘든 하루 다 제치고 멀리 힘들여 도청 찾아오고 멀리 힘들여 시청 찾아오면 검토해보겠다, 추진해보겠다, 기다려봐달라, 나중에 연락할 것이다, 그런 관료주의적인 말 뒤에 숨지 않겠다. 여러분들 궁금하시기 전에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지하철은 어떻게 되는지, 버스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고서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분해, 기분해, 기분해. 제가 꿈꾸는 도지사의 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1101 여주택시 사장님 행복하세요. 제가 그렇지만 남에게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감사받고 견제받고 끊임없이 제가 검증받겠습니다. 제가 투명해야 남에게 하는 손가락질도 남에게 하는 비판도 정당함이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 법인카드 갖고 쇠고기 사 먹지 말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책상 위에 법인카드 보여도 그거 탐하지 말라고요. 그 법인카드로 생선 초밥 먹는 순간 너랑 나랑 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내려가면서 지금 제 앞에는 1,500개가 넘는 눈동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차도까지 넘나드시면서 길 가는 큰 퇴로에서 매연을 드시면서 귀한 시간 이 땡볕에 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리 아프게 서 계신 주민분들께 제가 무슨 약속을 드릴 수 있을까? 오면서 곰곰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간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식분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공정한 보상을 받는단다. 아이야, 성실히 일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너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세상은 널 알아준단다. 그 말씀을 하지만 지난 5년은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지난 경기도정을 보니까 20개 넘는 산하기관, 그 좋은 일자리가 이재명 지사와 친한 사람의 아들딸, 이재명 지사의 선거에 도와준 사람의 아들딸, 이재명 지사의 지금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의 아들딸이 가져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그 자리를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영문도 모른 채 떨어져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게 경기도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묵묵히 성실히 일하면 그만큼의 보상과 대우를 해주는 사회, 이것은 2022년 6월 1일 여러분들이 언젠가 자식분들과 만나게 될 때 내가 이날에 너를 위해 가장 옳은 선택을 했노라, 너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했노라, 그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기분해, 기분해, 기분해. 한 번만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버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일해서 정말 달라졌다는 것. 힘있는 여당 후보, 젊지만 강한 후보가 그동안 정권 교체로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그 힘 하나하나를 다시 보탬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 잊지 말라고. 제 이름이 김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